안녕하십니까. 월간정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자행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갖다가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친 이유는 대체 뭘까?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대체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건 뭘까? 왜 김정은이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문재인 정권은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 2명의 목숨을 갖다가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쳤을까?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등을 떠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끌고 가고 아주 우리 민족끼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책임 물어야 될 겁니다. 이것 말고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이 자행했던 이런 짓들을 갖다가 전 세계에 딱 고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문재인과 그 수하들을 갖다가 제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2019년 11월에 자행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 당시 세계적인 인권단체들은 갖다가 모두 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단 한 군데, 휴먼 라이트 워치, 국제 앰네스티 이런 데에서 다 입을 모아서 문재인 너 국제법 위반 이렇게 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갖다가, 생명권을 갖다가 침해를 냈다, 이런 혐의를 받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 자격 상실입니다. 대통령 무자격자 문재인, 대통령 자격 상실자 문재인 이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다, 그겁니다. 그냥 북한 살인마를 갖다가 그냥 보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는 중대한 문제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만 알 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야 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어떤 합리적인, 정말 그럴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만행을 갖다가 전 세계에다가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과 그 수하들의 이 만행을 갖다가. 만약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어떤 국내에서 재판받는 거에 대해서 불공정,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사법부 자체가 완전히 자기들 사람들로 다 채워놨는데 무슨 불공정을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어쨌든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행정부만 윤석열 정부, 아직 그것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자, 그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효력은 없습니다. 먼저 그걸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이 문재인은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입을 모았고,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당시나 지금이나 국제법, 각종 협약 이런 걸 운운하면서 강제 북송,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북한에다가 떠넘긴 걸 갖다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세계적인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갖다가 규탄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의 대표적인 인권감시기구인 휴먼 라이트 워치는 2019년 11월 12일 북한의 사법체계는 극도로 잔인하며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어민 두 사람을 갖다가 돌려보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도 아니고 불법이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단언을 했습니다. 또 휴먼 라이트 워치는 북송된 북한 선원들은 잔인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잔인한 범죄라는 증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잔인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주장,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난민 관련 법에선 제외될 수 있겠지만 인권법에서는, 난민 관련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인권법에서는 난민이든 아니든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은 고문과 그 밖의 잔혹행위,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UN 협약 당사국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과 그 밖의 잔혹행위,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UN 협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이끌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고문당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명백한, 고문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건 가벼울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냥 가자마자 거의 죽을 게 뻔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북한으로 보냈다. 이거 뭡니까? 이거야말로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날 14일 2019년 11월 14일 국제인권단 제2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역시 문재인 정권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그겁니다.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의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범죄자라고 해도 그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난민이라고 인정하는데 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를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불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이게 그냥 다른 이유가 없.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또 국제 엠네스티는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인도적이다, 반인권적이다 이런 어떤 비판, 어떤 이런 도의적 비판을 떠나서 법규 위반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인권단체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국제인권법, 이거는 이제 크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게 1951년부터 이제 시행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대한 협약, 이거 198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제33조에서 채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에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 개념을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난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갖다 난민 심사를 해가지고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그 난민이 아닙니다. 이 난민이라고 인정받은 이들은 물론 난민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는 난민이다 라고 이런 어떤 구호를 요청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민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 이 난민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수하들은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 2명 이 난민을 우리 정부의 귀순 의사를 밝히거나 보호 요청 이런 거 당연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귀순 의향서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난민 두 사람을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이고 우리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사람들을 강제 송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만 강제 북송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자행한 짓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수하들이. 그 다음에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걸 고문 방지 협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그 앞에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이유 불문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포갑적인 체제고 가장 반인권적 체제 아닙니까? 인권이라는 그 말, 북한에는 김정은의 권리만 있지 그 밖에 인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고 자기가 바보라고 어떤 처벌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범죄자다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민이 아니라 이 고문 방지에 관한 협약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난민이 아니라 이 지구상 이 전 세계에 사는 모든 개인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고문 방지 협약은. 그러니까
난민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 인종, 피부, 나이, 뭐 이런 거, 재산, 소득 이런 걸 떠나서, 성별 이런 걸 떠나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나라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되는데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수하들, 그 부하들은 이런 짓을 했다 그겁니다.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문재인 정권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을 금지한 국제인권 협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형사재판소 ICC의 규정 제7조에 언급된 인도의 반환죄 중에서 또 뭐냐면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 이주에 해당한다는 게 국제인권단체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ICC의 이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수하들, 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탈북 어민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는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북한으로 보낸 그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 형사 재판소에 인도의 반환죄 중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 이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스스럼없이 자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자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갖다가 전 세계에다가 알리는 거, 그 다음에 국내 어떤 사법 절차를 받게 될 경우에는 불공정 시비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정말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점, 그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국제형사재판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 당사국의 어떤 이 사법 시스템이 아주 후진적일 때,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거기로 가는 건데, 명목상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사법 시스템도 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형사재판소로 가봤자, 제소해봤자, 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법 전문가들, 변호사들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얼른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가지고 한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수하들을 갖다가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